문 열자. 가자. 가자. 출발할게요. 아빠 내가 할게 오늘. 오늘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합정역에 왔습니다. 홍대 옆 동네라 시끌벅적할 것 같지만 한강과 가까워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동네랍니다. 6호선을 타고 오셔도 좋습니다. 출구는 7번이 가장 가깝지만 저는 5번 출구를 추천드립니다. 7번 출구는 대로로, 5번 출구는 그 안쪽 골목으로 걸어가는 경로입니다. 5번 출구로 나가볼게요. 나오자마자 큰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저희는 앞에 보이는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서자마자 벚나무들이 길게 늘어선 골목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골목은 봄에 벚꽃이 피어도 참 예쁜데요. 차가 빠르게 달리는 대로변보다 이렇게 낙엽이 지은 벚꽃나무를 보며 걸어가시면 더 좋은 산책길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대 네컷 가게가 보이며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주웠어요. 저도 아이와 조용한 홍대 아침 거리를 즐기며 걸었습니다. 이렇게 큰 길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횡단보도도 보이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강 쪽으로 쭉 들어갈게요. 엄마를 찾는 아이와 카메라를 든 엄마의 숨막히는 눈치 싸움 후 남편에게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호박 주머니를 길 가다 주웠습니다. 기분 좋은 아들과 더 기분 좋은 분홍 바지입니다. 남편이 찍은 모습을 보니 아이가 정말 훌쩍 커버린 것 같아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아파트가 보이는데 그럼 거의 다 온 겁니다. 바로 앞에 모래시계처럼 생긴 커다란 건물도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 옆이 저희의 첫 목적지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때는 마포구 행사도 있어 안전요원 분들도 계셨어요. 네, 도착한 곳은 바로 마포 세빛문화숲입니다. 꽤 넓은 공원이 이렇게 가까운 도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곳은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였던 곳인데요. 발전소 5기 중 2기를 지화하고 나머지는 폐기한 후 생긴 넓은 공터가 공원으로 바뀐 곳입니다. 지금 건물은 한국중부발전이 사용하고 안에 전시장도 있답니다.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공원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도로변 가까운 아랫공원과 한강까지 연결되는 넓은 공원으로 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계단 없이 공원까지 이어지고요. 아래쪽엔 저희 아이처럼 뛰어다니기도 좋고 벤치와 분수대가 있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도 좋아요. 저는 위쪽과 이어진 계단으로 다시 남편과 합류했습니다. 또 한 번 높지 않은 계단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뛰기 때문에 경사로로 돌아서 올라간답니다. 경사로 안쪽이 모두 넓은 공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곧 그 실제가 드러납니다. 한강변이라 주변 높은 건물도 없어 하늘은 뻥 뚫려 있고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어 풍성한 가을 풍경을 만듭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저기 보이는 작은 놀이터가 있고요. 이날은 마포구 행사가 있어 잔디공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연도 하고 가장자리로는 행사 부스도 설치할 만큼 꽤 크고 넓은 잔디마당이랍니다. 이건 제가 다른 날 찍은 영상인데요. 아침엔 여기서 체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말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돗자리나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주변에 벤치도 많아 두 손 가볍게 오셔도 쉴 곳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작은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쪽으로 가면 입구에서 봤던 공원과 연결되는 아래층 공간이 있답니다. 여기는 물고기가 사는 작은 연못도 있어 어린아이들도 참 좋아하고요. 또 위쪽보다는 비교적 사람이 없어 강아지 아이들이 마구 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가끔 이쪽 무대 삼아 행사와 공연도 개최된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연못, 입구 쪽과 연결되는 길에도 단풍이 울긋불긋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어요. 이제 낙엽이 되었겠지만 낙엽을 밟으며 걷는 재미도 좋답니다. 언제 이런 소원탑도 생겼네요. 돌아서 앞으로 가면서 이곳의 분수도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분수도 많이 있어 여름에 와도 참 좋은데요. 여름이 되면 물이 더 많이 흐르고 곳곳에서 분수도 많이 납니다. 이번엔 계단을 2단 올라서 방금 봤던 놀이터로 가볼게요. 그 옆으로 작은 산책길이 또 있어요. 걷기에 참 좋게 길이 포장되어 있고 예쁜 단풍나무들이 걸음걸음을 반겨준답니다. 한강변이라 하늘이 탁 트인 것도 너무 좋아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멀리 단풍 구경 못 가셨다면 지하철 타고 간단히 오셔서 동네 공원과 낙엽들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산책길로 빠지면 전시장이 있는 건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이 코미포 에너지움인데요. 전시는 무료이니 시간 나실 때 방문하셔도 좋답니다. 그리고 공원 쪽으로 좀 더 걸어가 볼게요. 엄청나게 높은 굴뚝과 큰 건물, 그리고 자연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공원에 전망대도 생긴다고 하니 산업시설물이 공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셔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예전 이곳을 지나던 철길에서 모티프를 딴 벤치도 있고 곳곳에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 구석구석 돌아보셔도 너무 재미있답니다. 저는 이제 공원을 지나 한강 쪽으로 쭉 걸어가 볼게요. 이 길은 제가 참 좋아하는 길인데요. 높은 나무들이 길을 지켜주고 있고 한강을 보며 그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이 좋다고 할까요? 공원이 생긴 지 3년 차가 되니 나무들도 무성해지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올해 생겼답니다. 우선 양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요. 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한강과 건너 여의도 경치 한번 볼게요. 이곳은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이기도 한데요. 이제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더라고요. 저만의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아직 남아있는 산업시설물이 눈길을 끕니다. 저곳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공원 끝자락에 서면 한강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오늘은 공기가 좋지 않지만 날 좋은 날은 여의도가 정말 깨끗하고 가까이 보이고 저녁 노을도 너무 멋지게 보이는 곳이랍니다. 여기 벤치는 항상 인기인데요. 오늘은 행사로 다들 이곳까지 오지 않으셨나봐요. 저는 좀 앉았다 엄마를 찾는 아들의 목소리에 불이 나게 내려왔답니다. 자! 시야하고 왔어? 시하고 잘했어. 가자. 저는 다른 날 공원에서 한강으로 내려가기 위해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먼지 터는 기계도 있고 그 뒤로는 한강을 따라 공원에서 합정역 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도 있답니다. 저는 올해 생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건데요. 공원에서 바로 한강공원으로 갈 수 있답니다. 벌써 눈앞에 한강이 보이네요. 이곳은 밤낮 가리지 않고 참 예쁜 곳인데요. 이렇게 쉽게 한강까지 올 수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바로 운동기구도 있어 한강을 보며 운동하셔도 좋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셔도 좋답니다. 저는 합정역 쪽으로 좀 더 걸어가 볼게요. 한강은 언제나 산책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너무 추워지기 전에 한강공원 충분히 즐기시길 바랄게요. 한강공원 나무들도 단풍과 낙엽으로 가득하고요.
정말 오래된 수목들이 많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으니 걸으실 때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곳곳에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니 낚싯대 조심하시고요. 집 밖을 나오기 싫은 날에도 이렇게 조금만 걸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고 몸에 활력도 생기는 게 걷기만큼 좋은 운동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며 쉬어갔답니다. 한강 바람 쐬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참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다음 목적지는 바로 바위 위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한강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방문하기 좋아요. 다들 이름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절두산 성지. 1866년에 병인박해 당시 순교자들의 머리를 자른 산이라는 뜻으로 절두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강 바로 앞에 있다니 놀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쪽 한강변은 양화나루라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드나들던 곳이기도 했죠. 본래는 산의 모양이 누에가 머리를 치켜든 것 같다고 해서 잠두봉이라고 불렸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강과 도시를 이어주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여기로 올라가면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합정역에서 한강으로 바로 오시려면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남쪽 방향으로 쭉 걸어와 이 계단으로 한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합정역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번 목적지만 방문하고 싶은 분은 합정역에서 바로 이곳으로 찾아오셔도 돼요. 이곳은 이제부터 성당구역입니다. 이렇게 성당 부속 건물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난 골목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주세요. 이곳도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그저 성당 앞 공원을 산책만 해도 사실 너무 좋은 곳이기도 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활기찬 한강공원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오른쪽으로 보이는 코너를 돌아 조금 걸어가 주시면 바로 아래서 보았던 성당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순교성지로 1956년 천주교에서 땅을 매입하여 이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 건물은 슬픈 역사의 현장을 아름다운 건축으로 승화시킨 이희태 건축가의 작품으로 한국의 처마와 지붕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한국 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은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데요. 2021년 리모델링되어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박물관은 꽤나 높은 층고로 1층 전시와 천장에 매달린 2층 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장한 나무가 공간의 엄숙함과 긴장감을 부여하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이 하늘의 따스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한 걸음 걸음이 조심스러워지며 순교자분들의 발자취를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아주 어둡게 마무리된 계단실을 통하여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은 최종태 작가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보통의 종교 조각과 다른 모습의 작품이 점차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만의 길을 걸어온 발자취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종교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 뿌리내린 종교의 역사와 의미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엄숙하며 긴장감 높은 공간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같아 종교를 막론하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공원도 너무나 단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용히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철없고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이 지나고 한 사람의 엄마이자 부인 그리고 자식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니 걱정거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의지와 용기를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산책을 마치고 오면 오늘 참 잘 나갔다 왔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영상 보시고 잘 다녀오셨다고 댓글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말에 저도 다시 힘을 내고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자, 올라왔던 계단을 중심으로 반대편으로 가면 또 다른 공원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기독교인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옆에 양아진 역사공원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진이 있던 터의 일부를 공원으로 만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도 편히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둘러보시고 운동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 내려오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보입니다. 기념교회 옆으로는 전시관도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내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니 편안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목적지 방문을 마치고 저는 다시 2호선 지하철이 지나는 길을 따라 합정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산책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코스가 길고 목적지가 여러 개라 선호하시는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며 저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 많이 접하는 산책의 길라잡이로 다음 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